오늘은 이제 5일차 강좌입니다. 오늘은 이제 종강이에요. 저희는요. 제 과목은 종강을 하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파워포인트에 대한 기본 과정과 교환을 작성하는 과정을 해봤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 인력 양성 과정에서 수료를 하시게 되면 이제 취업을 하셔야 되는데, 자기소개서라 이력서를 작성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릴 겁니다. 이력서는 인사서식 제1호예요. 모든 인사서식의 첫 번째가 이력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력서를 잘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력서에 대한 양식은 우리 그 클릭해서 첨부 파일 우리 제 홈페이지에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이력서 관련된 거를 다운로드 받아 쓰시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갔더니 양식지가 요렇게 샘플 이력서, 이거는 뭐 제 거를 그냥 추려가지고 올려놓은 것 뿐이고요. 뭐 강사 인사 카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워크넷에 있는 거 요 세 가지가 있어서 요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구직 신청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일로 체크해 가지고 송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관으로. 그런 것도 좀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이력서 1번을 한번 열어서 보니까는요,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그럼 여기에 뭐를 넣어야 되냐면 사진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사진을요. 여기 사진. 그리고 이력서 2번 같은 경우도 사진을 집어넣어야 되고요. 이력서 3번 같은 경우 여기 이력서 샘플에 보면 사진 입력하는 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요런 이력서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건 사진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도 사진이 없다? 오늘따라 사진 없는 게 여러 개가 있네. 얘도 여기도 사진은 없죠. 그렇죠? 사진이 없으면 상관이 없, 글자가 없으면 돼요. 글자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글자가 들어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사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 글자는 반드시 지워야 돼요. 이 상태에서 사진을 못 올려요. 이거는 여기다 사진을 붙이는 곳입니다 라고 사진을 붙일 때 쓰는 거지. 풀칠해서 이거 지워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한글 2011이라는 수업을 처음 하잖아요. 주의사항이 하나 있대요. 보기라는 메뉴 한번 가보세요. 보기 가시면 여기 보기라는 그룹 문서창이라는 게 있고 표시 및 숨기기라는 게 있는데, 문단 부호가 해제가 돼 있고 체크를 하면 이렇게 엔터 표시가 나타날 거예요. 엔터 표시. 문단부를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림이라는 곳에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림이라는 곳에. 얘가 체크가 돼 있지 않으면 사진을 올려놔도 X로 나와요. X로.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림은 꼭 체크하셔야 돼요. 나머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를 뭐 100%로 하던 뭐 통맞춤을 하던 120% 하던 이거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이거는 화면이니까 화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 글자를 꼭 어떻게 해라? 지워라. 근데 보시면 좀 웃기지 않아요? 사진 올리는 난이 얘는 좀 괜찮지. 직사각형이 길쭉하게 돼 있는데 얘는 왜 깍두기 썰어 놓은 거 마냥 정사각형이냐고. 이거 아주 어려워요. 이거 아주 어렵거든요. 근데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자, 입력이라는 메뉴 가시면 그림이라는 항목이 하나 있을 겁니다. 예. 편집이라는 메뉴에 가도 그림은 어디가 여기 있어요. 편집이라는 메뉴가 한글 2010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편집. 여기 가도 도형 그림이 있고요. 입력이 뭐 집어넣는 거 입력이지 않습니까? 여기 가도 그림이 있거든요. 이 그림을 눌러서 여러분 사진을 찾으셔야지. 그러면 내 컴퓨터 여기 보면 USB 메모리 여러분 갖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USB 메모리에 있는 사진을 지금 빨리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넣기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넣기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런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저도 뭐 이런 이상한 사진도 있고,
제 증명사진도 여기도 만들어 놨어요. 반명함, 이건 반명함이고 이건 증명사진이고, 이렇게 반명하고 증명하고 사이즈가 잠깐 다르잖아요. 뭐 상관없지. 반명함 붙이는데 증명사진 붙였다고 뭐 퇴짜 맞고 이러진 않겠죠. 자, 요런 이제 사진을 가져올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요 밑에 보시면 글자처럼 취급,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밑에 있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셀 크기에 맞춰 삽입. 요 두 개 꼭 체크해야 돼. 그리고 넣기를 누르면 슉 들어와요. 자, 다시 보세요. 입력에 가서 그림에 가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림을 가져오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문서에 포함은 돼 있어야 돼요. 반드시. 마우스로 크기 지정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거 하시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글자처럼 취급을 하셔야 돼. 그리고 셀 크기에 맞춰 삽입을 하셔야 돼요. 셀 크기에 맞춰서. 예? 글자처럼 취급이 돼 있지 않으면 그게 선택이 안 된다고. 자, 보세요. 얘가 어떤 애는 이렇게 왼쪽에 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가운데 정렬하시면 좋아요. 사진이 가운데 쏙 들어와야 편하거든요. 가운데 정렬을 해 놓으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력서 양식을 만드신 분이 사진이 가운데 오게끔 세팅을 해 놓으시면 좋아. 근데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가져온 거잖아요.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가운데 정렬하세요. 그리고 자, 사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입력, 그림. 근데 제가 가져오려는 사진이 길쭉한 사진이거든요. 근데 글자처럼 취급만 했어요. 셀 크기에 맞추어서 삽입하지 않겠다고 제가 그냥 가져오니까 사진은 꽉 차게 들어왔는데 이메일 란이 늘어나 버렸잖아요. 이러면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 줄을 이렇게 좀 이렇게 바꿔서 막 작업을 이렇게 불편하게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밑에 있는 거를 체크해서 가져오시면, 셀 크기에 맞춰서 삽입하겠다라고 체크하시면 밑에 요거 그러면 사진이 요렇게 좀 왼쪽에 오른쪽에 잘렸지만 잘린 게 아니라 원 그대로 나온 거죠. 그러면 여기 중간에 보이세요? 여기 경계선? 이 경계선을 이렇게 당기시면 경계선 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사진을 나름, 그렇다고 사진을 또 자를 수는 있겠죠. 사진을 또 자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를 수도 있는데 굳이 자르면 또 이상하게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간에 사진은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른 데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기 얘는 또 길쭉하잖아요. 길쭉한 곳이니까 그냥 가져오면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왔고요. 또 여기도 깍두기처럼 생겼는데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반명함도 있고 증명도 있는데,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력서를 좀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진을 가져왔으니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사진 가져오실 때 요거 문서에 포함이라는 걸 빼놓고 하면 큰일 납니다. 얘는 기본으로 체크되어 있었잖아요. 문서에 포함. 만약에 문서에 포함을 안 하고 사진을 가져오면 내 컴퓨터에는 사진이 있으니까 보이는데 이걸 저쪽 기관으로 보낼 거 아니에요. 이력서를. 근데 저쪽 이력서에서는 사진이 빠진 채로 온다고요. 그래서 문서에, 이 이력서 문서에 사진을 포함시키겠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문서에 포함돼야죠. 근데 왜 문서에 포함이라는 항목이 있을까? 아주 예전에 초창기에는 저장 공간이 작았기 때문에 사진도 있고 이력서에 사진도 들어가면 이력서가 용량이 커진단 말이에요. 우리 파워포인트에 동영상 넣었더니 커졌잖아요. 그러면 저장 공간도 없는데 마구마구 늘어나면 불편할 것 같으니까 그때는 문서에 포함을 안 하고 했단 말이야.
사진은 사진대로 따로, 문서는 문서대로 따로. 그런데 이력서는 포함시켜서 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 회사에서 내 사진 갖고 있을지는 없을 테니까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에 뭐 지원 분야는 여러분이 쓰시면 되고, 긴급 연락처, 뭐 전화번호 쓰시면 되고, 한글 쓰시고 영문 쓰시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쓰다 보니까 밀려나가죠? 그럼 딜리트 눌러서 땡기세요. 중간 정도까지 땡기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또 영어로 쓰겠죠? 영어로 쓰겠죠. 그렇죠? 이거를 뭐 하나씩 잘라서 쓰셔도 상관없고, 뭐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실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생년월일은 어떻게 씁니까? 요 부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 뭐 몇 세다 뭐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이렇게 글자를 쓰면 밀려나간단 말이에요. 밀려나간 부분은 여러분이 좀 지워줘서 보기 좋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1900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뭐 09월 쓰셔도 되고, 그냥 9월 쓰셔도 돼요. 10월 달이신 분은 10월이라고 두 자리를 쓰지만 한 자리 있는 경우 있잖아요. 1월 1일 이런 경우에는 01월이라고 쓰셔도 되고, 그냥 1월 1일이라고 쓰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소는 행정구역 주소 있잖아요. 도로명 주소. 우편번호 있잖아요. 우편번호 쓰시고, 그리고 서울특별시, 뭐 서울특별시라고 써도 되고, 뭐 서울만 써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도로명 주소를 쓰시겠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으면 이제 몇 동 몇 호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그렇죠? 예, 이렇게. 이메일 주소 쓸 때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를 쓰실 때는 여러분들이 영어로 이제 쓰실 거 아닙니까? 이제 골뱅이 하고 쓸 거 아닙니까? 여기서 엔터를 탁 쳐버리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엔터를 누르게 되면 색깔이 변해버려요. 안 쓰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엔터를 안 누르면 그냥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스페이스바를 누르는데 아차 또 지우면 얘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이게 하이퍼링크예요. 그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대로 제출하셔도 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퍼링크 클릭하시면 안 돼요. 얘를 클릭하면 엉뚱하게 막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냥 그 글자에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퍼링크 지우게 하시면 또 깨끗하게 돼요. 영어를 쓰고 골뱅이 하면 한글로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 그게 이제 왜냐면 영어 단어에는 없는 영어를 쓰게 되면 얘가 한글이겠다라고 알아서 바뀌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계속 고치려고 그러면 못 고치니까 일단은 끝까지 쓰세요. 이렇게 여기 막 우리말로 섞여서 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끝까지 쓰시고 다시 앞에 가서 그 글자를 지우세요. 지우고 나서 이어서 글자를 쓸 게 아니잖아요. 지운 글자만 고칠 거 아닙니까? 그 다른 데로 오시면 돼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SAN 뭐야? 이 부분이 SAN SMS 골뱅이 그때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한메일인지 뭐 네이버인지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쓰는데 얘를 이제 고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를요. 그러면 SAN, SMS 이게 고쳐졌죠? 이때 스페이스바 누르면 또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엉망이 될 수 있으니까 요것만 고치고 나서 다른 데로 오시면 되죠. 이렇게. 그럼 전혀 이상이 없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발생해요. 왜냐면 영어를 썼는데 그런 단어도 없고, 이게 또 우리말 스펠로 쓰다 보면 우리말 글자처럼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알아서 바뀌거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친구야 그랬단 말이야.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뭐 예를 들어서 굿. 근데 굿인데 이렇게 써온 거죠? 굿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조금 연습이 필요한 거니까는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전화번호 뭐 휴대전화번호 뭐 010, 뭐 0102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렇게 쓰시면 되지 뭐. 특이사항? 특이사항이 어떤 사항이 들어가요? 전직 발레리나? 발레리노? 남자니까 발레리노라고 써야 되나? 예. 학점 전공 네? 까지 쓴 거예요? 어? 취득 학점 전공 날도 있어. 그러니까는 별거를 왜 이거를 물어보냐 이거지. 학점 안 써도 돼요. 기억 안 난다 그러면 되지. 자 보세요. 학교는요 보편적으로 고등학교 이후부터 써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무슨 고등학교 뭐 1980년 서부터 뭐 1983년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뭘 쓴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뭐 1990년서부터 93년. 전공이 없지.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마포구에 있었다. 서울 마포구, 서울시 마포구 이렇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슨 대학교를 나왔어. 뭐 2000년서부터 2004년, 2005년까지 다녔어. 전공은 심리학이야. 심리학. 이거는 뭐 서울시 관악구에 있어. 학점 안 써도 돼요. 그런데 나는 학력상을 더 늘려야 돼.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거. 얘가 표라는 메뉴예요. 얘가 표라는 메뉴인데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도 표를 선택하면 표 메뉴가 떴고 뭐를 선택하면 무슨 메뉴가 떴잖아요. 얘도 이 밖에 나갔을 때는 편집에서 도구까지 끝났지만 표 아래를 클릭하면 표라는 메뉴가 별도로 떠요. 그때 요거. 줄칸 편집해 보면 아래에 줄 추가하기라는 항목이 있어요. 위아래 이거. 직관적으로 이게 있어요. 편리하게. 클릭하면 한 줄 더 생겨요. 그럼 또 여기다 무슨 뭐 쓰시면 되지 뭐. 쓰시면 되지. 필요하면 늘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경력사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경력사항을 입력하려고 봤더니 경력사항이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경력사항 이거 갖고 모자라잖아요. 나는 근무를 4군데를 했는데 어디는 일주일 다녔어. 그런 거는 안 적으셔도 되겠고, 그래도 한 1년 다녔어.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하나 더 추가하면 막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자격증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증도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따겠지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제 이 교육 받으셨잖아요. 여기 이거 쓰셔야지 여기다. 여기다가 뭐 자격 교육 받은 게 하나 더 있으면 더 넣으시면 되지 이렇게. 그랬더니 밑에 있는 게 밀려 내려갔죠? 밀려 내려가요. 근데 안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얘를 막 늘렸잖아요. 늘렸더니 요게 다음 페이지로 알아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죽습니다. 이제 그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거. 지금이야 뭐 깔끔하게 넘어가니까 상관이 없어요. 자, 다른 양식을 한번 볼게요. 다른 양식. 요거 약간 다르죠. 그렇죠? 여기도 보면 뭐 생년월일 적고 주소 적고 전화번호 적고 국가보훈 대상자를 입력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여기다가 표시를 해야 되잖아. 체크 표시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난 비대상이야. 그러니까 이 대상을 지우더라고. 이렇게 지우고 비대상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나는 대상자거든. 그러면 얘 이렇게 지워, 이렇게 지워. 그럼 대상이라는 글자만 남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깔끔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뭔가를 표시해 줘야 되잖아. 그러면 체크 표시를 해야 될까요? 동글뱅이를 해야 될까요? 뭐를 해야 될까요? 내 맘이지. V자 있죠? V자. V자. 대문자를 딱 체크 쓰면 어떻게 돼요? 체크한 것처럼 보이잖아. 원래 이런 거는 있어요. 여기 문자표에 가면 문자표에 가서 문자표 화살표입니다. 당구장 표시 말고 문자표 화살표, 그리고 문자표 화살표에 있는 문자표 점점점을 누르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데가 한글 문자표라는 데가 이렇게 열려요. 여기 요거 있어요. 체크 표시 있어요. 얘를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얘를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여기다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넣으시면 되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까 여기 보니까는 요런 거 있었잖아요. 동글뱅이 찔한 거 있잖아요. 얘를 넣으셔도 되고요. 내가 대상인지 비대상인지만 알려주면 되잖아요. 어떤 건 상관없어요. 이거 모르시면 그냥 대문자 V자 쓰셔도 돼. 뭐 소문자 V 써도 되고, 대문자 V를 써도 되고, 아니면 숫자 0 써도 돼요. 0. 동글뱅이 표시했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항력이 더 필요하면 항력을 늘려야죠. 하나 늘려야지. 이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다가 얘를 늘렸더니 대땅 커졌어. 여긴 또 떨어졌고. 이런 경우가 불편한 거예요. 어떤 애는 늘리면 알아서 늘어났는데 깔끔하게 늘어났잖아요. 안 깔끔한 애도 많아요. 이런 게. 그러면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를 늘렸지 않습니까? 늘리고 나면 높아진 거는 아래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 이 표에 아래 경계선이 있거든요. 얘를 마우스로 잡아서 들어 올리면 돼요. 얘가 문제지. 얘가. 이걸 우리는 파워포인트에서 본 표가 있었잖아요. 그 표하고 똑같은 건데 셀 2라고 하잖아요. 셀. 그러면 학력이란 글자서부터 밑에 빈칸까지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 블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표라는 메뉴 안에 다 답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합치기. 그럼 합해지거든요. 예. 경력은 인턴, 아르바이트 한 것까지 다 적으래요. 근데 2개만 적으래.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다 놓고 늘리면 막 늘어났는데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죠. 이렇게 잡아서 조정을 해줘야 조정이 되는 거야? 안 되나? 지금 얘가 안 올라가는데? 올라가나? 올라가네. 이렇게 올라가고 밑에 것도 들어 올리고, 안 되면 얘를 밑에 걸, 제일 밑에 있는 걸 들어 올려야 되고, 안 되면 뭐 좀 불편하게 돼 있네. 그렇죠? 이렇게 들어 올려서 드래그 해가지고 컨트롤해서 스페이스에서 드래그 해가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잡아 올리면 올라가는데, 어떨 때는 안 올라갈 때도 있어요.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안 올라가면 밑에 거부터 들어 올려야 돼. 밑에 거부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컨트롤 키 있죠. 컨트롤 키 왼쪽에 이걸 누르고 키보드로 올라가라 내려가라 그러면 이렇게 높낮이가 조절이 되거든요. 블록을 전체를 안 잡고 블럭을 안 잡으면 안 돼요. 블록을 잡는데 여기서부터 보세요. 이렇게 블럭을 잡던 어차피 높이만 조절할 거잖아요. 높이만. 그러니까 이렇게 얘만 잡았다고 얘는 올라가고 얘는 안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블럭 잡을 때는 너비를 조정한다는 뜻이고, 예,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높이를 조정하겠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 다 잡으면 뭐 알아서 다 뒤집어 놓겠다 이런 얘기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여기는 이제 합해야지. 이건 요거 합해야지. 이렇게 합해야지. 그랬더니 얘도 밑으로 밀려 내려가죠? 네. 밑으로 내려가요. 알아서 내려가면 괜찮아. 자, 그럼 경력란은 얘도 가운데 정렬하면 돼요.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하시면 돼요. 그럼 근무처 예를 들어서 뭐 어디 GS25에서 뭐 알바, 편의점 알바했다, 뭐 야간 업무를 했다, 뭐 아니면 주간에 했다, 뭐 아니면 파리바게트에서 뭐 주말에만 뭐 빵을 팔았다, 뭐 이런 거 적으면 되지. 근데 이제 저도 13일 일해본 데가 있어요. 13일. 한겨레 신문사에 13일 근무했어요. 군복 벗고 나와서 딱 일주일 집에서 뒹굴뒹굴 놀았어요. 놀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제 제대했습니다. 저 일주일만 놀을게요. 그랬더니 알아서 놀아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놀고 나니까 놀 게 없대요. 이제 직장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겨레 신문사에 갔더니 뭐 지역에 그 배달하는 거 있잖아요. 신문 배달하는. 그리고 총무하는 게 있대. 총무. 그 광고지도 이렇게 해주고 하는 거. 그거 괜찮겠다 그래서 거길 갔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군대보다 더 어려워요. 군인대는 6시에 일어나는데 여기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돼. 다행히도 집하고 100m 밖에 안 돼서 괜찮았죠. 어떤 친구는 일찍 일어나서 30분을 뛰어온대. 운동 삼아. 그 친구는 오래 살 거야. 운동했으니까. 예. 근데 저는 그 13일 일한 거는 이력서에 안 넣었어요. 다른 걸 넣었어요. 자, 이런 거. 교육받은 것도 이것도 보세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블럭을 잡아요. 아까는 여기다 늘렸잖아요. 늘리고 나니까 이제 꾀가 난 거야. 얘를 늘렸더니 이렇게 됐잖아요.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얘를 블럭을 잡아서 얘를 쪼개. 나눠. 여기 보면 줄 나누기가 있어. 줄 나누기. 틱 하니까 줄이 나눠졌어. 나눠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높이가 이렇게 좀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블럭 잡아서 컨트롤 키 누르고 내리고 올리면 한꺼번에 이게 더 깔끔할 수도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블럭 잡아서 얘를 줄을 나눠. 그 블럭 잡아서 높이를 높였다가 줄였다가 높였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글 쓰는 난이 좀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자격도 잠깐만. 그런데 뭐가 이상하다. 이게 다인가요? 얘가 왜 이렇게 돌아다니지? 그렇죠? 지금 이 이력서 지원서상의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했는데 이 작성자 서명 쓰는 난 위에 지금 외국어 점수 입력하는 난이 떠 있잖아요. 그럼 이 글자는 어디로 가 있어야 돼? 이 글자는 엔터 쳐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야지. 이래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격도 운전면허, 원동기 면허 뭐 이런 거 있으면 쓰시면 되고 뭐 그 다음에 또 뭐 보육교사 뭐 이런 거 자격 있으신 분이 있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자격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다 적으세요. 저도 다 적어요. 예. 제가 이제 그 전문가 교육받은 타이틀 자격증 해서 한 60개거든요. 며칠 전에 하나 더 땄어요. 정보윤리 지도사. 예, 국가 공인 자격증을 하나 더 땄습니다. 61개예요. 저도 정확히 몰라요. 대략 60개 이렇게 적어놨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이력 자격증을 딸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격증을 스캔을 떠요. 그래서 크게 스캔 뜨고 축소시켜서 하나 만들고 2개를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하면 축소판을 보내주면 되고
그리고 자격증에는 자격 번호가 나오니까 이력서에다 빨리 입력을 해놔야지. 한 줄을 늘려야지. 그렇죠. 그게 일이에요. 뭐 하면. 지금은 좀 어려웠지만 여러분이 이제 지내시다가 하나씩 늘어나면 하나씩 늘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이 늘어났어요. 자격증이 8개, 이력서가 8페이지예요. 근데 그게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경력이 많고 이력이 많으니까는요, 이 교육기관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당신 열심히 했네. 30년을 했으니 그 정도는 되지. 그런데 보자 이거야. 했던 거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 그 밥에 그 나물 아니냐 이거야. 발전된 모습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신참 선생님들은 패기가 있잖아. 패기. 저는 관록이 있잖아요. 그래, 관록이 있어요. 누가 없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던 걸 가르친다 이거. 매번 하던 거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하던 거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런데 보세요. 엑셀 가르치고 파워포인트 가르치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근데 지금과 같은 이런 강좌를 개설하려면 아주 애먹어요. 교과서도 없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역시도 힘들어요. 솔직히. 이런 강의할 때 제일 힘들어요. 폼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는. 교재를 가지고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설명을 하는 거라면 쉬운데 교재 없는 과목을 강의하려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신참내기는 패기로 안 되는 거죠. 저희들 경력이 되는 거지. 관록으로 하는 거죠. 전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나 혼자 공부하면 누가 안 믿잖아. 그렇잖아요. 전 그래서 그거를 어제 가르쳤던 거 오늘 또 가르치고 하려면 저도 싫어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 책 보고 공부해요. 그러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학교를 다니는 게 학교. 그래서 제가 대학을 4번 나왔어요. 학사과정만 4번을 했어요. 그 등록금 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초창기 때, 청년 때는 이제 오프 대학을 나왔죠. 오프라인 대학을. 그 이제 사회생활 할 때는 오프라인 대학을 못 다니니까 사이버 대학을 다녀야지. 방송통신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이버 대학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아무거나 학과를 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필요한 거를 가야지. 뭐 평생교육학이라든지 뭐 프로그램 개발하는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공부를 했죠. 다행히도 국가유공자 그런 게 있어서 학비는 돈을 안 내고 다닙니다. 그것 때문에 또 학교를 더 많이 다녔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돈 다 내려면 그것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 많은 등록금을 달려면. 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샘플로 여기 샘플 이력서 있었잖아요. 이력서라는 샘플이라는 글자 있잖아요. 얘를 열어보시면 제가 공부한 거에 대한 경력에 대해서 한 5분의 1로 줄여가지고 여기다 쓴 거예요. 뭐 교육 수료, 저도 교육을 받으러 다니잖아요. 무슨 교육 받고 무슨 교육 받고 무슨 교육 받고. 근데 아무런 교육, 이상한 교육을 받으면 안 되거든. 국가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 무슨 교육 받고 무슨 교육 받고.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퇴사하고, 남자니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한 거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1988년도 11월 11일이에요. 학원에 이제 입사한 거죠. 학원에 강의를 시작하고, 그 교육청에 강사 등록이 돼야 되거든. 저희들은 강사 등록이 되지 않으면 경력을 인정 못 받아요. 그리고 이제 쭉 해서 강의를 하고, 위촉 사항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홍보대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홍보대사 이런 것처럼 정보통신부 윤리 홍보사절 홍보대사를 했었고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장애인 방문교육, 시각장애인 방문교육이 있었어요. 시각장애인들 집에 가서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강의를 했어요. 몇 년 동안. 그 사람들 엑셀 자격증 따고 다 했어요. 워드 자격증 따고. 뭐 상 받은 것도 있고, 뭐 자격증도 보세요. 그냥 몇 가지 있는 대로만 적어놨는데 많이 땄죠?
제가 지도한 경력이에요. 지도한 경력. 이거는 제 프로필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제 홈페이지 가면 있잖아요. 여기 제 프로필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거 몇 개 해놨단 말이야. 그런 것들. 근데 이런 거는 이력서에 어떻게 집어넣을까요?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상 받았다,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자격증 땄다,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학교 졸업했다. 이거는 이력서에다 쓰기 쉬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가 있냐면 자기소개서 쓰는 난이 있으면 자기소개서 쓰는 난 여기다가 자기소개서 쓰지만 건강상태 이거 말고 여기다가 아까와 그런 내용들을 이런 내용들을 적는 거예요. 어디 갔지? 뭐 이런 지도 경력 이런 걸 적는 거예요. 종류별로. 어떻게 강의를 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 사진 촬영하는 거 수업을 했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쭉 해가지고 나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저의 재산이니까, 제가 살아온 재산이니까. 여러분들도 뭐라도 한 가지 있으면 다 허투루 버리지 마시고 다 기록을 하세요. 근데 허위로 작성하면 안 돼요. 허위로 작성하면 안 돼요. 3년 일해놓고 나서 5년 일했다고 하면 안 돼. 3일 일해놓고 나서 3년 했다고 뻥치면 안 돼.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알아볼 수 있다고. 예. 들통나면 얼마나 황당하고. 그렇죠. 자, 지금 요 양식 두 가지는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글을 쓰면, 그래서 항목이 필요하면 늘린다 그랬잖아요. 늘리면 늘어나요.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자격이 더 필요하면 블럭 잡아서 쪼갠다 그랬지 않습니까? 쪼개고 나서 얘도 늘려주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자가 안 늘어나면 여기다가 엔터를 치면 밀려 나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근데 잠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자격을 제가 하나 늘릴 겁니다. 제가 하나 늘릴 건데요. 얘를 늘리는 과정에서 늘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외국어 여기 있네. 외국어 자격난이 내려가 버렸잖아요. 아까는 외국어 밑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맞으니까 맞추려고 알아서 움직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얘가 이력서 2번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원래 거잖아요. 이렇게. 요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었네요. 이렇게. 외국어가 밑에 있었고 자격이 위에 요거 하나. 왜냐면 이것도 흐트러지면 흉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자격을 늘렸더니,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활동도 늘렸더니 얘가 내려갔죠. 그렇죠? 외국어가 내려갔는데 요 글자가 엔터를 쳐서 요 밑으로 내려줘야 보기 좋다 그랬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더 늘어나면 외국어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격하고. 그럼 얘를 잡아서 어떻게 될까요? 잡아서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내려가는데? 글자가 꼬였다. 여기 자격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자격 밑으로. 안 내려가는데? 또 어디 갔어? 또 올라갔어. 망했다. 그렇게 되면 걱정하지 마시고 되돌리는 화살표를 누르셔가지고 되돌려 놓으세요. 이렇게 되돌려 놓으세요. 되돌려 놓으시고 천천히 다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얘네들이 높아지면, 양이 많아지면 외국어가 밑으로 있던 애가 올라갈 수는 있잖아요. 그럼 그냥 그대로 제출하세요. 요런 글자만 엔터를 쳐서 글자가 내려오게끔 하셔야 되고요.
아, 그리고 이거 작성자 이름을 쓸 거 아닙니까? 그 서명이란 글자 옆에 한 칸 띄우시고 다시 쓰세요. 이름, 여기다 사인 못 그려 놓을 수 없잖아요. 저는 이력서에다 제 도장을 올려놨어요. 도장 찍어 놓은 거를. 인감 도장 찍어 놓은 거 올려놨는데, 그거 하니까 어렵더라고. 불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서명하라고 하면 종이 같으면 펜으로 서명을 하면 되지만, 컴퓨터 파일상에서는 서명을 못하니까 서명 옆에다가 정자로 다시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예. 여기다가 이름을 이렇게 띄어쓰기 하셔도 상관없고요. 붙여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붙여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아까 요런 양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 요렇게 이제 내용 쓰시고 옆에서 서명 쓰시면 돼요. 예. 직무 관련 능력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 쓰시는 거하고 저희 강사들도 참 애매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강사 인사카드라고 있어요. 강사 인사카드. 이건 강사 인사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육기관에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기록을 좀 해주세요,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글자 지우고, 글자는 지워야 사진이 들어가요. 여기다 놓고요. 여기다 놓고 입력에 들어가서 그림을 집어넣으면은, 그림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글자 때문에 배려요. 이제 글자를 나중에 지워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지우고 쓰면 편해요. 미리 글자를 지우고 미리 집어넣으면 편하단 말이에요. 이때 셀 크기에 맞춰서 가져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종교를 왜 나는 이슬람교야 그러면 안 되나? 뭐 요즘 그 종교 때문에 그 병역 문제도 얘기 나오는데 그거 얘기는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뭐 어릴 적에는 불교에 명단이 올라갔고요. 저희 가족이 지금은 기독교고, 계속 기독교 같아요. 그럼 기독교 쓰면 되지. 천주교 하시면 천주교 뭐. 이걸 왜 물어보는? 그리고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강의하면서 교회 다니세요라고 물어본 직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거 써놔서 그런가? MBTI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MBTI? 아, 이것도 적으래요. 까먹었어. MBTI 뭔지. 제가 집에 MBTI 그 테스트하는 게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그래갖고 뭐가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혈액형만 적으면 되지 뭐. 저는 RH. 왜요? 다 RH 플러스 아니에요? 마이너스 말고, 마이너스 말고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는 RH 마이너스예요. 그것 때문에 아주 애먹었죠. 이제 수술을 하시면, 수술이 들어가면 이제 혈액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혈액형 검사를 하는데 혈액형이 이상하게 나온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RH 마이너스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저희 아버지는 이제 개인적인 집안 얘기지만 한국전에 참전하셨고요, 베트남전에 참전하셨고, 고엽제 상위용사가 되셨어요. 근데 이제 6.25 때는 다리 관통상을 입어가지고 대퇴부가 너덜너덜. 그러니까 군의관은 다리를 자르고 불로 지지면 병신이지만 산다. 그때는 다 그렇게 했나봐요. 그랬더니 미국 군의관이 가면서 아니다, 기부스 하면 된다 그랬나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기부스라는 문화를 몰란 거지. 그때 의학적으로. 기부스? 그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통역관하고 섞어가지고 얘기했는데, 다리를 이렇게 석고 같은 거로 붙잡아 매고 안 움직이면 뼈가 붙는다 이거야. 그러냐 오케바리.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덴마크 병원선으로 가신 거예요. 이제 5-6도, 부산 5-6도에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왜 RH 마이너스 형입니까? 그랬더니
그러게. 난 그냥 플러스로만 알았는데 저희 아버지는 병원에서 근무하셨거든요. 군대 생활을. 근데 본인도 모르셨던 거지. 이게 이제 덴마크에서 병원선에서 수혈을 해줘야 되잖아. 수술을 하니까. 그때 유럽 사람들은 대부분 마이너스 혈액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형이나 마이너스 O형 혈액을 받으신 것 같아요. 혈액을 많이 받으니까는. 혈액형도 바뀌어요. A형이 B형으로는 안 바뀌지만 O형하고 A형, O형은 혈액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변경이 돼. 그래서 누구더라? 예전에 성덕바우만 아세요? 미 육사생도 해가지고 뭐 예, 그 사람도 혈액형이 바뀌었고요. 골수 기증을 받으니까 골수를. 그래서 제가 이제 플러스 말해치 그러면 놀라시더라고. 플러스예요, 플러스. 여기는 모름 이렇게 쓰면 되죠. MBTI 모른다고 그러니까 모름 이렇게 쓰면 되지. 이건 어떻게 하면 되죠? 똥을뱅이 칠하는 거죠? 아이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지. 비혼 지우면 되지. 이렇게 기혼 이렇게만 쓰면 되고. 나는 아직 미혼이다 그러면 뭐 비혼이면 비혼 이렇게 쓰면 되고 기혼이면 기혼이면 써야지. 이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의사 전달만 하면 되는 거죠. 의사 전달만.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시면 뭐 학력상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게 양이 부족해. 예를 들어서 강의 경력이 요렇게 3개면 남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늘리자니 페이지가 넘어갈 것 같고, 그러면 필요한 몇 가지만 적죠. 뭐 정보 처리 기사 1급 외에 뭐 50개, 60개 이렇게 쓰면 되지 뭐 대략. 그리고 제가 제 이력서를 다시 보내드리면 되잖아. 또 하나 같이. 자기의 이력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내드리면 되는 거지. 이거는 왜 적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에 대해서 필요한 건데 왜 우리 가족사항을 필요로 하냐 이거야?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의아해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아까 여기 보니까 요거 있었죠. 여기 자기소개. 이 자기소개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여섯 줄, 일곱 줄, 여덟 줄, 아홉 줄, 열 줄 쓰고 나면 데이터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이렇게 줄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늘어나면 다행이에요. 늘어나면 다행이에요. 안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이렇게 엔터를 치고 계속 글을 쓰면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얘는 늘어나요 지금. 건강상태 양호화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있지 뭐 이렇게. 특별히 아픈 곳 없음 뭐 이러면 되겠지. 근데 이제 이 자기소개서를 두 줄로 쓸 수는 없잖아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이런 거 안 쓰셔도 되고, 엄격하신 아버님과 자유로우신 어머님 밑에서 뭐 몇남 몇녀의 마두로 태어나서 이런 거 안 쓰시는 거예요. 자기소개 그런 거 안 써요 이제는요. 저희 때는 그렇게 썼었어요. 그럼 어디는 뭐 아버지가 헬렐레 했었어? 다 엄격하셨지? 우리 성장할 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옛날 전형적인 형식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쓴다는 얘기예요. 뭐를 쓸까요? 나는 치매 예방 전문가가 되고자 태어난 건 아니죠. 그런데 이걸 하고 싶은 거잖아. 나는 이 일을 위해서 공부를 이것저것 많이 했다. 이거를 부각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렇게 된 계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계기. 예.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치매가 있어서 참 힘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치매 예방 전문가가 돼서 그런 게 좀 늦춰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거에 이제 난 동참을 하기로 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시댁은 어쩌고 친정은 어쩌고 뭐 이런 건 안 적으시는 거예요. 그런 걸 적으시는 분 많아요. 의외로. 오빠가 어쩌고 형이 어쩌고 뭐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이 일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 이제 자기 마인드를 적어야지. 내가 왜 강사가 됐냐? 근데 강사를 뭐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이게 마음에 드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강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서부터 봉사활동하면서 가르쳤어요. 노래를 가르치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호칭이 선생님이었어요. 교복 입었을 때부터.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건 있었어요. 그래서 사범대학을 갈까 교육대학을 갈까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뭐 노래하는 것 때문에 이제 뭐 음대를 가려고 노래를 하다가 여의치가 않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있다가 컴퓨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직장 생활 할 때도 삼성전자에 제가 근무를 잠깐 했었는데 삼성전자에서도 직원 가리키는 강의하는 직원이 됐단 말이에요. 직원들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적성이 맞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여기다 적는 거야. 근데 어차피 강사는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신참도 아니고 경력이 30년인데 이러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강사가 되려고 했다. 이거는 쓸 필요가 없는 거고 대신에 내가 강사를 하는 입장이지만 뭔가는 차려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최고의 강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라든지 뭐 그런 거를 기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신참내기잖아요. 그렇죠. 이 교육과정을 이제 이수를 하고 취업을 나가면 여러분은 진짜 직장생활에서는 신참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군대 생활로 말하면 훈련병이에요. 훈련병 지금. 훈련병. 이 교육 끝나면 이제 짝대기 하나 다는 거죠.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도맡아서 하셔야 되겠지. 나이, 학력, 경력 필요 없어요. 이 일로 나가면 여러분이 막둥이 생활을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힘들다더라. 그래서 요양보도 하고 있는데 틈틈이 나는 운동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적으시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마인드가 좋네 하고 나를 딱 뽑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써주시면 돼요. 제가 여기 자기소개서 쓴 것 중에 자 보세요. 여기에 이런 글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글. 이런 글이 예를 들면 맞춤법이 틀렸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맞춤법 틀리면 꽝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복사를 해서요. 여러분 이력서 안에 쓰신 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복사를 해서 제 홈페이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홈페이지 안에 맞춤법 문법 검사라고 있어요. 제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보면 여기에 맞춤법 문법 검사라고 있거든요. 찾으셨어요?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이게 부산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인공지능 맞춤법 검사기입니다. 여기다가 그 글을 여기다 직접 쓰셔도 돼요. 여기다 붙여 놓으시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걸 쓴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걸 쓴 거를 여기 아까 어디라고요? 맞춤법 문법 검사라는 이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검사하기 버튼을 누르면 검사를 합니다. 틀린 것들이 있네요. 자, 여기 주무기 주된 기능이란 주무기 한 칸 띄어내요. 주무기이면서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는 공부에 전념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생각하여라고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불가능하다 생각하여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어디가 있냐 여기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고쳐 쓰고 하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주무기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주말 과정에 이런 거 주말 과정에 근데 주말하고 여기 주말하고 한 칸 떼야 돼. 이건 맞춤법이 틀린 거래요. 주말 과정이라는 게 뭐 야간 과정, 오후 과정, 오후 한 칸 띄고 과정, 이런 거. 그래서
생겨서 그런 과정이 생겨서 신청을 하였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과정이 생겨서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을 하였습니다가 아니라 신청하였습니다. 이거는 맞춤법이 틀린 게 아니라 굳이 쓸데없는 짓거리 했다라는 얘기죠. 길게 쓰지 말고 줄여서 써라 이거죠. 이건 띄어쓰기 오류고, 이거는 굳이 조사, 뭐뭐가, 뭐뭐을 뭐 이런 거는 안 써도 되면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교육과정에 합격을 해서, 합격을 해서, 실수를 해서가 아니라 실수해서, 이런 거. 예, 합격을 해서가 아니라 합격해서, 이렇게. 예. 됐네요. 그렇죠? 이렇게 고치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맞춤법이 틀린 것도 있지만, 문맥상 흐름이 잘못된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 일반 직장에 이제 취업을 하려고 애를 쓰는 우리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제 서류 전형에 합격을 하면 많은 인원수가 그 회사에 가서 자기 소개서를 쓰는 게 있나 봐요. 강당에. 지금까지 컴퓨터로 입력했잖아요. 그럼 컴퓨터에서도 맞춤법은 해주거든요. 근데 종이를 주고 펜을 달랑 하나 주고 종이 5장을 주고 자기소개서를 쓰라는 얘기예요. 자기소개서를. 그러면 그 전에 준비를 해놔야지.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 쓰면 안 되잖아. 몇 번 써봐야지. 이렇게 쓰고 나서 쓴 거를, 컴퓨터로 써본 거를 이렇게 맞춤법 검사 프로그램에도 돌려가지고 띄어쓰기라든지 문맥상의 흐름이 잘못된 건지를 확인하셔야 돼. 그럼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 가면 종이에다 이제 직접 쓸 거 아닙니까? 영어 스펠 틀리면 굉장히 뭐랄까 창피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사람들이. 영어 단어를 틀리면 스펠을. 근데 우리말 틀린 거는 그렇게 잘 생각을 안 한대요. 아까 합격을 해서 뭐 주말 과정인데 주말 과정 이거 틀렸잖아요, 제가요. 이런 거를 뭐 틀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회사 인사 담당자는 띄어쓰기, 맞춤법 이런 거를 못하는 사람은 안 뽑겠다는 얘기예요. 영어 단어는 공부하면 되는 거지만 지금까지 20년 넘도록 글자를 썼는데 우리말을 틀리면 못 고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말 틀린 사람은 안 뽑는다고. 방송에도 나왔었어요, 인사 담당자들이. 취업에 준비하는 젊은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말 잘 열심히 해서 틀리지 않게 쓰라고. 제가 흥분했나봐요. 목소리가 막 되게 커졌어요. 예. 여기 보면은 저도 사실 그래서 이 봉사활동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제 홈페이지에 보면 장기기증운동본부, 뭐 혈액관리본부, 제한적십사 이런 거 링크를 걸어놓은 게 제가 거기서 활동하니까 올려놓은 거거든요. 저는 제 면허증에 장기기증 스티커, 장기기증이 붙어 있어요, 인쇄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사고 나서 이제 헬렐레 하고 있으면 빨리 이제 장기 적출해 가야죠. 그래서 사람 살리지. 사람이 헌혈하면은요 5사람을 살린대요. 헌혈 한번 해주면. 근데 장기기증을 하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저번에 이왕표 선수, 레슬링 선수는 각막을 이렇게 기증을 하려고 그 틴틴5 했던 그 친구한테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기증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당사자도 각막을 기증 받는다고 해서 눈이 떠지는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고마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 여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글자가 영어도 들어가 있고 영어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말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걸 과연 맞춤법에 가서 제대로 되는지 한번 다시 쓰기, 여기다 이제 붙여넣기 하고 검사하기 딱 누르면 사회교육인으로서
이거 뭐가 뭐 이상하다. 사회교육인 것으로 이거 장관상 수상 이것도 한 칸 띄어야 되고,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게 아니라 오랜 기간의 봉사활동을 했다. 오랜 기간 동안이가 아니라 정보와 역기능 예방 전문가, 이렇게. 이거는 과정 이름이 그런 거니까 할 수 없는 거고, 고유명사라든지 과정 이름이 붙어있는 과정이 있고 떨어져 있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천여 개를, 이것도 이거 천여 개를 여기니까는 요 개를 이렇게 이거. 그런데 아까 여기 보니까는 교육 과정이 있었잖아요. 요거 교육 과정이 띄어쓰기가 틀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보와 역기능 예방 전문가 과정 이런 거.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호따옴표를 써주면 요런 거 이렇게, 이게 과정 명칭이니까 그러면 괜찮죠. 그런 것들이 뭐 용언과 체언의 결합, 어렵네. 이건 무슨 말인지. 하여튼 요런 것들을 잘 보시고 교정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쓴 글을 딱 봤더니 깔끔하더라 이해해야지. 막 정신없이 돼 있으면 불편해 하거든요. 요거 이제 맞춤법 검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연찮은 기획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한글 학회라고 있잖아요. 한글 학회. 예. 거기 들어가서도 맞춤법 확인하는 기능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문법의 뭐 문맥의 흐름이라든지 이것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많이 알려드리는 입장이에요.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강한 규칙 적용하기 이런 것도 있나 봐요. 어떻게 돼? 강한 규칙을 적용하면 다 틀렸다고 나오는 거 아니야? 또한 컴마. 또한 다음에 컴마를 찍어야 되네. 아까 이건 안 나온 것 같은데. 예, 어렵네요. 이런 것들이 틀린 글자 같은 것들 이런 거 나오니까는, 예, 천여 개 이런 거 또한 다음에 컴마를 찍어야 되고, 아까 여기 또한 여기 또한 다음에 컴마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으래요. 이거 또한 이런 거. 지금 2,000개인데 그때 1,000개였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예.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이 한번 자기소개서를 쓰시고 나서 이런 게 있어요. 강사들은요, 그래 너 잘났다 이거야. 나 잘났으니까 강사하겠다고 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수강생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참 어려워요. 남자 강사는요, 여성 교육기관에서 강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잘 차려입고도 안 되고요, 옷나게 와도 안 돼요. 장동건 같은 사람이 오면 안 돼요. 강의를 안 돼요. 교육이 안 돼요. 얼굴 쳐다보느라고 강의를 못 해요. 강의를 못 들어요. 근데 너무 못생긴 사람이 와도 안 돼요.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오면 딱 좋아요. 그리고 제가 뭐 여기다 반짝이 옷 같은 거라든지 뭐 가죽 자켓 같은 거 쫙 걸치고 오면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이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죄송스러운 거는 제가 땀을 많이 흘려서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좀 냉각을 좀 많이 시키다 보니까 여러분이 불편해 하신 거는 진짜 죄송합니다. 운동을 안 했더니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땀을 더 흘리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다 적으라는 거야. 당신은 교육생들을 어떻게 관리하겠냐 이거야. 참 어렵죠. 이런 거 적으라 그러면. 그냥 뭐 저는 그렇게 썼어요. 같이 수다 떨고 하겠다고. 거기 보면 기록 대략 써놓은 건 있으니까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유발언대라든지 이런 거.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은 여기에 자기소개서만 달랑 쓰라고 했지만, 자기소개만 쓰라고 했지만, 이제 이런 문서를 또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와서 강의를 들으시고 현업으로 뛰시다가 저처럼 강의를 하러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이 양식을 만날 겁니다. 강사 인사카드 뭐 이런 걸 만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어려운 거죠.
이력서만 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시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잠깐 쉬는 시간을 좀 미리 갖고 나서요. 이제 뭐를 해볼 거냐면요. 아까 안 했던 것 중에 뭐 개인정보 동의서라든지 구직신청서라든지 이런 것들 아까 우리 워크넷에서 받은 거 말고 다른 것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의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글을 쓸 때 그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이력서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아까 주요 활동, 대내외 활동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같으면 여기다 뭐를 쓸까요? 저는 헌혈 봉사 활동을 했거든요. 헌혈 봉사회, 대한적십자사회에서 헌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다회 헌혈자를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그럼 우리 가두 홍보를 합시다, 헌혈 홍보를 합시다. 그래서 홍보 활동을 많이 했어요. 거기 계신 분 중에는 뭐 600번 헌혈하신 분, 500번 하신 분 되게 많아요. 병원장님도 계시고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많아요. 그리고 RH 마이너스 아까 혈액형 얘기 잠깐 나왔었잖아요. 그런 음성 혈액형을 가지신 분이 봉사활동을 또 많이 하세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 그 방송 저 인터넷 보셨어요? 나이 드신 분이 수술을 할 때 혈액이 필요하잖아요. 노인의 혈액을 받았으면 하나만 하래. 젊은 사람 혈액을 수혈을 받아야 된대. 그래야 힘이 번쩍번쩍 난대. 막말로.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는 어떤 연구 지금 작업을 하냐면 젊은 사람들, 헌혈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의 혈액, 그러니까 건강한 스포츠 선수들 보면 혈액 몸이 좋잖아요. 이런 사람 혈액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를 검사를 해가지고 오래 사시니까 이제는 오래 살잖아요. 그 얘기를 저도 접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뭐 병원에 가셨는데 수혈이 필요해 그러면 제 혈액을 싫어하실 거란 말이야. 야, 젊은 애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봉사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민운동 같은 거 이런 것도 이런 거를 적으시면 되고, 외국어, 영어, 저급, 저급이 아니지, 여기 밑에 점수 구사정도 저급 이렇게 쓰면 돼. 외국어라면 저거겠지, 뭐 토익 이런 거겠죠, 그렇죠? 전 토익 같은 거 시험을 본 적은 없어요. 이런 건 쓰지, 이런 거. 저는 이런 이력서를 안 써봤지. 강사 지원서를 쓰는 거지. 강사 지원서는 자격증으로 얘기하면 되니까. 뭐 개발자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개발자로 등록돼 있으니까는 파트너십을 갖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다 기록을 하죠. 어디 가면 얘기를 하지. 예. 그 다음에 자격 면허 같으면 뭐 운전 면허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뭐 간호사 면허라든지 간호 면허, 의사 이런 거 기록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은 여기 이제 쓰기가 좀 어렵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아까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글을 막 쓸 거 아닙니까? 쓰다 보니까 늘어났죠? 늘어났잖아요. 또 이것도 늘려볼게요. 막 쓴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여기도 막 늘어났잖아요. 늘어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화면 밑으로, 잘린 게 아니라 화면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여기도 엔터를 치면 보세요. 어떻게 되나 보세요. 화면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은요, 강사 인사 카드라는 파일입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엔터를 안 치면 그나마 괜찮은데 엔터를 막 쳤잖아요. 엔터를 쳐갖고 양이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요렇게 인쇄가 딱 되게끔 세팅이 돼 있는 문서인데 자기소개서를 막 늘렸어. 쓰다 보니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뭐를 쓰라고 해서 막 썼더니 늘어났어요. 이렇게. 여기도 늘어났어요. 이렇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글 쓰는 난, 여기 글 쓰는 난이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도 뭔가를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 버렸잖아요. 이러면 위험한 거예요. 안 되잖아.
프린터로 인쇄도 안 돼. 밑에 안 보여.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예. 자, 여기 보시면 겉테두리가 보이죠? 겉테두리. 표 밖에 나가면은요, 표 밖에 나가면 마치 여기 시커멓게 돼 있는 데부터가 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에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빨간 줄이 보일 때가 있어요. 빨간 점선. 얘는 표인데 가린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 겉테두리는 여기가 아니라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빨간 점선이에요. 빨간 점선. 이 빨간 점선을 더블 클릭하면 표 셀 속성이라고 떠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메모를 해 드릴 건데 표로 작성되어 있는 양식지에 입력을 하겠죠. 근데 이제 양이 많아서 아래로 내려갈 때 이게 문제라. 적당히 내려가서 딱 보이면 되는데 내려가서 어떻게 됐어요? 글 쓰는 단이 사라진다든지 글 써놓은 게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표 안을 클릭한다. 표 안에 여기 밖에가 여기는 겉테두리에요. 여기도 겉테두리에요. 여기도 겉테두리인데 왼쪽 오른쪽에 겉테두리가 있지만 위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단 표 안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빨간 점선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때 겉테두리 표의 겉테두리를 더블 클릭한다.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표셀 속성이죠? 예, 표셀 속성. 표셀 속성. 이때 뭐를 하시냐면 글자처럼 취급을 빼세요. 기본 항목이죠. 기본 항목. 여기 기본이라고 써 있죠. 그렇죠? 예, 이걸 기본 탭이라고 부릅니다. 기본 탭에서 뭐를 해라? 글자처럼 취급 항목을 해제. 그리고 어딜 가시냐면 오른쪽에 보면 표라는 탭이 있어요. 표. 기본 옆에 표라고 있잖아요. 다섯 번째. 예, 그 표 탭에 가셔서 나누지 않음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도 꽝 되는 거예요. 예, 나눔이라는 항목을 선택해라 이거죠. 나눔 항목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끝나요. 그리고 설정을 누르시면 보세요. 어떻게 됐나? 표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 얘들 우리 그 워크넷에 있었던 데이터들 표 양식을 가지고 막 늘렸었잖아요. 얘는 알아서 막 늘어났잖아요. 그게 돼 있던 거예요. 얘는 그게 돼 있던 거라. 근데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자기소개서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썼던 걸 지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겉테두리를 더블 클릭해. 굳이 안에 클릭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클릭하는 게 초보자들한테는 수월하고요. 겉테두리를 더블 클릭해서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 있으면 얘를 해제한다. 근데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 있거든. 아니 해제가 되어 있었어. 보니까. 그러면 표로 가보셔야 돼요. 표. 이때 나누지 않음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보세요. 나누지 않겠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 밑에가 내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나누기를 해버리잖아요. 나누기를 해버리면 나눈다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표가 위아래로 나눠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강사 이런 지원사 같은 데는 마지막에다가 자격증 사본을 입력에 가서 그림에 가서 자격증 사본을 거기다 다 붙여가지고 가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자격증 사본을 보내달라고 하거든. 어떤 사람은 자격증은 없는데 자격증 있는 것처럼 이력서만 써서 보내버리면 자격증 있는 거로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본을 보내줘야지, 사본을. 여기다가 사본. 아니면 사본 파일이 있으면 첨부 파일 해가지고 같이 보내면 되고요. 예, 메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아까 샘플은 그렇게 보셨는데 여기 보면 개인정보 동의서, 뭐 구직신청서 이런 양 파일 있잖아요. 이 한번 열어볼게요. 개인정보 동의서를 눌러보시면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제 이런 여성교육기관에는 새로 일하기라는 센터, 새로 일하기 센터라는 게 여성가족부랑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직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 여기에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종이로 주면 요거다가 펜으로 체크해서 사인하면 되는데, 서명하면 되는데, 그게 없고 그냥 이렇게 종이로 파일로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읽어보셔야지. 왜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인적사항을 적었는데, 인적사항을 적었으면 그 정보가 또 다른 어떤 취업처라든지 이렇게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동의해 주겠냐는 얘기죠. 그렇다고 이런 정보를 가지고 뭐 개인정보를 팔아먹거나 이러진 않지, 우리가. 근데 그런데 많이 하잖아. 옛날에 뭐 어디더라? 어느 뭐 백화점 뭐 이런 데서 뭐 이벤트 해가지고 뭐 언니 오빠 거 다 적어놨더니 그 다음부터 막 문자 오잖아, 전화하고. 다 팔아먹었대잖아요. 그래서 몇 억씩 벌었대. 곧 팔아가지고. 우리 개인정보 하나가 200원 밖에 안 해요. 근데 얼마나 많으면 2억을 벌어? 자, 여기 보세요. 이름. 각자 이름 쓰겠죠? 그렇죠? 서명란을 똑같이 쓰세요.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동의하겠다.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데 체크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동이 지워버리면 되지. 그럼 동의한 거로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동이만 지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앞에 체크가 안 돼 있으면 뭐 안 된다고 그럴 거단 말이야. 그러면 요 동의, 요 화살, 요 네모 있잖아요. 네모를 지워. 거기다가 네모 안에다가 체크된 거를 넣어줘야죠. V자 쓰면 안 돼. 네모에 V자가 들어가야지. 그래야 모양새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거 해볼게요. 입력.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글자 겹치기. 찾으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동글뱅이거든요. 여기다가 대문자 V 쓰면 V자가 되는데 동글뱅이가 아니라 네모로 가야지. 네모. 원 말고 네모도 있잖아. 진한 네모 말고 그냥 허연 네모. 세 번째 거 있잖아요. 위에는 V자라고 쓰시면 돼요. V자. 체크한 것처럼 뭐 소문자든 대문자든. 예. 그렇게 해서 이거를 여기 소문자 쓰니까 예쁜데 넣기를 누르면 들어가요. 옆에 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입력 메뉴에 가면 끝에 쪽에 글자 겹치기라고 있어요. 글자 겹치기. 그러면 V자를 써서 겹칠 건데 원형하고 겹칠 거냐 사각형하고 겹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사각형으로 겹쳐야 보기 좋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참 사각형으로 돼 있으니까 그럼 사각형 네 번째 거 선택해서 V자 키보드로 입력하고 미리 보기에 떠 있는 거 확인됐으면 넣기 누르면 되지. 그리고 여기 있는 네모난 거는 치우면 되고 그 여기다가 날짜 키로 가시면 되지 뭐. 그렇죠? 서명란이 아니고 때로는 인이라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어? 인이라고 있을 때. 인. 네. 요즘은 인 대신에 거기다 도장을 찍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장 찍는 거 대신에 서명해도 돼요. 다.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왜냐면 도장을 안 갖고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도장을 안 갖고 다니거든요. 아니 직접 쓸 때는 상관이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는 도장을 갖고 가야 되겠지만은 도장을 등록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서명으로 대체합니다. 지금은요. 이력서도 보면 때로는 인이 아니고 서명으로 아까 있는 게 있고 예.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이력서 보세요. 잠깐만요. 여기 가시면 파일에 가서 세문서 세문서 끝으로 가시면 문서마당 파일에 가면 세문서가 있고 세문서 옆으로 가시면 그냥 세문서를 누르면 아래 한글 2010 문서가 나오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세문서 옆으로 가시면 문서마당이라고 있거든요. 이 문서마당을 클릭하시면 이 안에 샘플 문서가 들어있어요. 샘플 문서가 들어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 사용하는 문서, 뭐 기한문. 이제 이 기한문하고 얘는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바뀌었어요. 양식이 약간 바뀌었으니까 이건 아니고, 뭐 각서서부터 시작하면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이력서라고 있어요. 이력서. 이력서 앞면, 뒷면, 일반 이력서 이런 거 있거든요. 이 이력서 같은 걸 보시면은 이렇게 도장 찍으라고 써 있거든요. 여기다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정민 쓰고 도장 안 찍고 그냥 이렇게 보내셔도 상관은 없어요. 만약에 종이를 주고 거기다가 이 자필로 쓰고 아니면 뭐 컴퓨터로 입력한 후에 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도장을 꼭 저거 찍어주세요 라고 거기다 그렇게 조건이 돼 있으면 도장을 찍어서 보내줘야죠. 근데 난 부산 사람인데 서울로 보내야 돼. 도장 찍은 걸 어떻게 보내요? 프린터로 인쇄했죠. 이거 빼고 요거 빼고 입력 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프린터로 인쇄했잖아요. 그럼 거기다 도장을 찍었죠. 그걸 스캔 떠야지. 스캐너로. 스캐너 없으니까 아까 우리 그 뭐 컴 스캐너. 그 스캔 떠가지고 그 파일을 보내면 되지. 그럼 도장이 찍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꼭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죠. 뭐 어떻게. 근데 그렇지 않은 거라면 도장은 안 찍어도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아주 옛날 거라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라고 돼 있고요. 호주관계도 써 있잖아요. 호주관계. 그럼 얘는 안 되죠. 이거 호주 쓰면 안 되잖아. 지금 없어진 제도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줄을 지울 거란 말이야. 그 줄을 지울 거란 말이에요. 얘를 한 줄 지우면 한 줄이 모자라잖아 또. 그럼 어떻게 여기다 놓고 한 줄 늘려라 그러면 한 줄이 더 플러스 됐겠죠. 그 위에는 지워지고 늘어났겠지. 이게 일반 옛날 문방구에서 팔았던 표준 이력서죠.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뭐라고 쓰면 돼? 생년월일. 그렇게 쓰면 되지. 그럼 사진 집어넣고 뭐 주소 적고 뭐 내용 적고. 근데 이게 모자라면 또 새로 만들게 들어가서 문서마당에 가면 아까 여기에 뒷면이 있었어요. 이력서 뒷면. 이렇게만 돼 있는 거 여기. 네, 이렇게. 그럼 여기다 또 뭐 여러분이 적으시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적었었지. 표준 이력서에다. 여기는 이력서도 있고요. 또 하나 특이한 이력서를 또 하나 있더라고. 이 안에 이력서가 요거 이렇게 되는 이력서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뭐 초등학교부터 적으래. 그럼 이건 지워버리면 되잖아. 이 두 줄은 지우고 보통 고등학교부터 적는다 그랬으니까 이 밑에 보면 더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늘려주시면 되지. 두 줄 지우고. 그리고 여기는 주민등록번호라고 쓰지 말고 뭐야? 이거는 안 쓸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연락처라고 쓰면 되지 뭐. 그래서 여기다 핸드폰 번호를 적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지. 이런 거는 정해진 거를 꼭 채워서 보내주세요 라는 거라면 거기 있는 대로 채워서 보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이력서상에서는 뭐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되고 저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보세요. 이걸 왜 적으라고 하는지 몰라. 내 몸뚱아리 뭐 몇 건 나가는지 뭐가 필요하다고. 내 특기가 뭔지 알면, 내 취미 알면 취미 활동하라고 돈 줄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2000년도 거죠. 2010년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이력서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력서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버릴 건 다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리고 남자는 이제 또 군대 갔다 온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군대 안 가면 근무하다 군대를 가버리면 또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왔다, 뭐 아니면 면제 받았다 이런 얘기는 해줘야지. 그야 뭐 이거 굳이 안 써도 되잖아. 내가 병정으로 제대되는지 별 넷으로 제대되는지 뭔 상관이 있어. 아까 그런 거, 아까 요거 이거예요. 이거 이게 표준 이력서입니다. 문방구에서 파는 이력서 용지. 이렇게 해서 작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고지신청서라고 있어요. 고지신청서. 얘는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빽빽하게 글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빽빽하게. 아까하고 달라요. 아까 거는 듬성듬성 돼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빽빽해요. 글자도 되게 작고요. 4포인트 글자래. 이게 여러분들이 이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구직센터에 가면 이렇게 입력하라고 적어놓으라고 하는 구직신청서예요. 이게 워크넷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써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제 적어야 되지. 그럼 이제 물어보잖아. 주민등록번호 꼭 적어야 돼요?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적는 게 안 돼 있거든. 적으면 안 된다 그래 돼 있거든. 민간 자격 시험 볼 때는 주민등록번호 등록을 안 합니다. 생년월일만 입력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조리사 자격증 있죠? 한식 조리사, 한식 기능사 이런 거.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 볼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등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워크넷이라는 여기 회원 가입할 때는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국가기관이니까, 행정기관이니까. 예. 여기다가는 보세요. 우편번호 적으라니까 우편번호 적으면 되는데 5자리. 주소 쓰는 날이 여기 클릭이 안 되잖아요. 그 끝에 가서 엔터 누르면 되죠. 엔터. 엔터 누르면 글 쓰는 난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 쓰시면 되죠. 자, 그러면 글꼴은 어떤 걸 써야 돼요? 있는 글꼴 이거. 여기서 제공해 주는 대로 쓰시면 돼요. 아니야, 난 이거를 싹 뜯어 고칠 거야. 글꼴을 싹 바꿀 거야. 뭐 이렇게. 그럼 싫어해요. 있는 글꼴, 있는 글꼴.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쓰다 보니까 아까 자기소개서 쓸 때 막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막 밀려나가잖아요. 그럴 때는 글자가 여기 지금 10포인트인데 얘를 9포인트로 해서 쓰셔도 돼요. 살짝 작게 쓰시면 아무래도 양이 많았을 때 페이지 넘어가는 거 좀 덜 할 거리. 이런 거. 그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택전화번호 한 칸 띄우고 02에 뭐 1, 2, 3, 4, 5, 6, 7, 8 이렇게 쓰면 되고 핸드폰 번호도 그렇게 쓰시면 되죠. 한 칸 띄우고 010에 뭐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죠? 받음 안 받음 여기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알파벳 숫자 0 쓰면 돼요. 받겠다에다 0 쓰면 되고 뭐 받지 않겠다 0 쓰면 되고. 근데 여러분 다 받겠다고 하세요. 너무 많이 오면 스팸 처리하면 되고. 여기 보면 이런 거 쓰라고 돼 있잖아요. 최종 학력 뭐 이거 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졸업한 게 뭐 박사과정이면 박사과정, 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쓰시면 되지 뭐 이거야. 쓰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제가 만든 문서가 아니라 국가에서 만든 문서니까 이대로 여기다 써주시면 되지. 여기도 생각해 보세요. 난 재택근무를 원해. 그럼 거기다 0. 그럼 동글뱅이 표시한 거지. 알파벳 5자 써도 되고 0 써도 되고. 여기도 보면 1순위 어디? 서울. 그 다음에 은평구, 은평. 2순위 서울. 그 다음에 종로. 이거 쓰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렇게 칸을 지운다가 이거 안 지워도 상관없으니까. 얘가 막 밀려나간 건 아닐 테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기 좋게 남들이 봤을 때 아, 이 사람 서울시 은평구를 1순위로 잡았구나, 2순위는 뭐 종로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월급을 받기를 원한다든지 연봉으로 책정하기를 원한다든지 그러면 여기서 체크하시면 되죠 뭐. 근데 그 노동법에 의해서 주 몇 시간 며칠 이상 근무하게 되면은 뭐 어떤 뭐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알바 같은 경우도 5일 이상인가 뭐 일을 하면 뭐 일주일 무슨 수당이 또 올라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애들이 이제 알바를 하다 보니까는 예전에 할 때 그 명세서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뭐 속이진 않아요, 요즘은. 대신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월급 주기로 했는데 안 주는 게 문제지. 다음 주 줄게, 다음 주 줄게. 여러분, 법으로요, 급여는 밀리면 큰일 납니다. 법으로 제재 받습니다. 우리 회사 진짜 힘들어서 내가 다음 주 줄게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합의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음 주 줄게 안 돼요, 나 이번 주 받아야 돼요, 근데 안 준단 말이야. 그럼 신고하면 돼요. 그럼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임금은, 급여는 늦춰서 주면 안 됩니다. 그럼 늦춰서 주게 만약에 준다 그러면 그 기간에 이자도 줘야 돼요. 그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또 괜히 싫은 소리 하면 잘릴 것 같으니까 그런 거지. 시급이야 뭐 우리나라 정해져 있잖아요, 법으로. 최저임금 얼마,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신청인란에다가 여기다 이름 쓰시고 몇 칸 띄우고 서명 또는 인 옆에다가 또 이름 쓰시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 신청인이 여기다 쓰라는 얘기죠, 여기. 그럼 얘가 그냥 이렇게 써면 알아보잖아. 여기다 쓰던 저기다 쓰던 간에. 원래는 여기다 칸을 바꿔줘야 돼요. 보시면 이렇게 칸이 있어야 돼. 이렇게 칸이 있어야 돼. 칸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이름 쓰는 단이 하나 있어야 되고, 저기는 서명하는 단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이 만든 사람이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고, 예. 그냥 이렇게 쓰고 여기를 이 사이를 막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요, 빈칸이 들어가면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글자가 앞으로 오겠지 뭐. 이제 그런 요령이 어려워요. 실력이 있어야 요령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건 우리가 쓰는 거 아니죠? 담당자가 적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것도 뭐야? 이런 거는 적어주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이런 경력을 써서 이거를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프린터로 인쇄를 하겠죠, 담당자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외부에 취업하고 매칭을 시켜야죠. 여러분도 이런 거는 써보셨을 거란 말이야. 이런 거는 써보셨을 거라.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이력서, 자기소개서, 아까 보셨던 거, 이런 무슨 과정, 신청서 이런 걸 보면 기본 정보 적으라고 하는 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이건 뭐 적으시면 되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보세요. 근무처는 되게 넓어요. 담당 업무란은 적잖아요. 그럼 이거를 경계선 이렇게 당겨가지고 여기다 근무처 적고 업무를 길게 쓰셔야지. 이것도 학교 이름이 기나? 그렇지. 전공 분야 그러면 뭐 심리학 그러면 끝. 여기는 뭐뭐뭐뭐 대학교 이렇게 쓰면 또 이건 뭐 적당히 이렇게 해서 맞춰가지고. 자격증도 그렇죠. 여기 지금 취업을 하시려고 오셨는데 자격증이 많은 사람은 여기 와서 취업 신청 안 하죠. 알아서 취업하러 다니겠지. 근데 우리 경력이 없고 내세울 게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기관에 와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양식을 만든 것 같아요.
강사 지원서에는 자격증란이 많아요. 강사 지원서에는 경력란도 많고. 밑에는 여기 이런 거 있죠. 아, 요것도 아까 보셨잖아. 그 글자 겹치게 들어가서 요 V자 쓰면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나는 취업 중에 있다. 아니면 예비 창업자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이런 것도 적으시면 되지. 적으시면 되고. 굳이 페이지 넘길 정도로 적지 않으셔도 돼요. 자기소개서도 간단하게. 위주얼, 고주얼 굳이 다 안 쓰셔도 됩니다. 나를 임팩트하게 보여주면 되지 뭐. 예. 여기도 마찬가지 이름 쓰시고 옆에다가 서명란에다가 한 칸 띄고 각자 또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름 쓰고 옆에 서명란에다가 한 칸 띄우고 서명하시면 돼요. 이게 실제로 우리 여성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그 서류를 제가 받아서 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부러 제가 약간 고친 것도 있어요. 아, 여기 기관 명칭은 제가 고쳤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그 양이 많아지면 자동으로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게끔 제가 일부러 막아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아까처럼. 여기도 보면 참가 신청서라든지 이런 거 보세요. 이게 3호 사이즈 맞아요? 이게 깍두기잖아, 정사각형.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글자는 다 지우셔야 된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입력에 들어가서 사진 그림을 가져오는데 글자처럼 취급은 해야 되고요. 셀 크기에 맞춰 삽입을 안 하면 얘가 벌어져서 높아져요. 그렇죠? 네. 높아지니까 주소란이 넓어지면서 제목하고 찢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입력에 들어가서 꼭 셀 크기에 맞춰 삽입하겠다라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형하고 들어오는, 대신에 이제 좌우가 좀 남지 할 수 없죠 뭐. 이렇게 해서 만드셔야지.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국가기관에 신청하는 거니까 쓰셔야 되고, 나머지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이게 봐, 이게 쓰는 날이 여의치 않거든. 예를 들어서 I love you 뒤에 골뱅이 네이버.com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그런데 나는 아이디가 길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를 조금 줄이세요. 이렇게. 근데 문제가 생겼죠? 얘를 줄였더니 이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얘까지 같이 와버렸어요. 다행히도 그거만. 그럼 뭐 위험하진 않지 지금은. 근데 사실은 요거만 요렇게 당겨와야 돼요. 이렇게 당겨와야죠 사실은.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블럭을 잡으시고 아까 컨트롤 키 누르고 좌우 상하 움직이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이번엔 쉬프트 키 누르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얘만 움직여. 얘만 쉬프트 키 누르고 왼쪽으로 당기면 얘만 움직여요. 여기다 메모를 하나 해드릴게요. 표에서 셀의 높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그 다음에 너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한데, 높이를 변경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셀을 블록 설정해서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위 아래, 컨트롤 키 누르고 위나 아래로 내려가면 높아지고 위로 올리면 낮아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너비도 마찬가지인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조절을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셀의 높이가 변경되면 전체 표 전체의 높이도 변경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내려가면 높아지잖아요. 그럼 이 전체, 이 문서 자체도 높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제목이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좀 높이면 얘가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높아지면 문제가 뭐예요? 여기 여백이 너무 많다. 인간적으로 여백이 너무 많아요. 여기 아래 여백이. 여기 보시면 이 밑에가 다 여백이에요. 그러면 이 여백을 쪽 여백에 가서 여기 쪽 여백을 이렇게 아래가 너무 많아. 47mm야. 얘를 만약에 한 30mm, 20mm만 줘도 20mm가 2cm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널널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배우시려면 한글 2010을 처음부터 다 배우셔야지 뭐. 근데 이런 특이한 것도 있지만 이런 거는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예. 자, 그리고 너비를 조절할 때 너비를 변경할 때 아까 셀 블록을 잡고 나서 어떻게 했죠? 쉬프트 키 누르고 좌우를 했죠. 좌우. 너비는 좌우예요. 아, 너비를 할 때 꼭 쉬프트는 아닙니다. 컨트롤 키 눌러도 돼요. 이때 셀의 너비가 변경되면 어떻게 됐죠? 표 전체와는 무관하게 내 인접한 셀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 셀의 너비가 넓어지면 오른쪽 셀의 너비가 좁아지고 내 셀의 너비가 좁아지면 오른쪽 셀의 너비가 어떻게 된다? 넓어진다. 자, 여기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움직이면 전체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쉬프트 키 눌러서 움직이면 내가 넓어지면 옆에 있는 애가 삐좁아지고 내가 좁아지면 옆에 있는 애가 넓어지니까 편하죠. 그렇죠. Alt 키 누르고 하는 것도 있어요. Alt 키 누르고. 그래서 이제 주소 적고 연락처 적고 뭐 이런 거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종 학력이 있으면 뭐 적고 이런 거 국비 참여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해가지고 자기소개 같으면 여기다 쓰셔도 되고 자기소개서 파일을 다시 만들어서 하나 더 보내도 되고 이렇게.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체크하는 거 있어요. 이런 거 뭐 동의하는 거 뭐 이런 것도 하는 거 있으면 하면 되고. 예. 이렇게 해서 문서를 만들어 나가시면 되는 거죠. 예. 나머지 표준 이력서는 아까 보셨던 거 그겁니다. 여기 이름 사진란이 없어요. 요즘은 회사에서 사진을 안 받아요. 왜? 눈이 뭐 뒤에 붙은 사람은 없잖아. 다 눈은 두 개고 몰라 사고로 인해서 한쪽 눈을 못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사람은 다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사진을 같이 여기다 붙여야 되니까 이 사진을 포토샵으로 과도하게 이제 편집을 하죠. 이게 서류 전형 통과하신 분이 왔단 말이야. 쫙. 근데 이력서하고 비교해 봤더니 다 다른 사람들만 왔잖아. 그래서요, 과도하게 사진을 편집한 거는 알아보거든요. 그런 사람 이력서를 넘겨버린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 안 따진다 이거지. 안 따진다. 예전에도 공무원 임용 같은 거 할 때 연령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 없잖아요. 나이가 많아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뭐 항공기 승무원 이러면 여성이어야 되겠지. 그렇죠. 남자 승무원도 있지만 여자 승무원을 뽑을 때 뭐 키가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뭐 그런 제한이 있는 경우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하지 마라, 가급적이면. 그 뽑는 건 알아서 뽑으면 되니까. 명시를 하잖아. 키 1m 65에서 70, 체중은 몇 킬로에서 몇 킬로 이런 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도 안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요것도 보면 뭐 이렇게 적으면 되죠. 뭐 내용 적고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여기다 서명하고, 자기소개서 쓰는 날이,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10줄씩 제가 이제 체크했는데,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늘어나면,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잖아요. 늘어났는데,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얘가 여기 붙어 있었거든, 자기소개서라고. 근데, 여기를 늘리면, 얘를 늘리면, 제목 이상가족도 했잖아요. 그럼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이런 형태. 제목은 여기 있고 내용은 여기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얘를 겉테두리를 어떻게 해라? 더블 클릭을 해서 글자처럼 치고 빼고 나누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눔. 그러면 보시면 자기소개서 밑에 이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이제 내용이 막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늘어나는 대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자기소개서에 숫자를 넣어가면서 해야 돼요? 네? 숫자요? 10줄 입력했다는 뜻으로 제가 숫자만 쓴 겁니다. 왜 그러세요? 아시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정돈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끝날 쯤 되면 지금 아까 밖에 보니까는 우리 그 치매 예방 관련된 취업처에 대한 취업에 관련된 회의를 한다고 아까 써 있더라고요. 예, 왜냐면 교육을 했으니까 취업도 여기서 알선해 줘야 되거든. 근데 아무데나 막 알선하면 안 되지. 뭐 새우잡이배 이런 데서 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레벨지 작성하는 거 선생님 한번 알려주세요. 어떤 거요? 레벨. 우리 우편물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라벨지 붙이는 거요? 네, 라벨지 그 업체. 제가 한글 문서는 이제 정리를 할게요. 여기서 작성하시면 힘들어요. 자, 홈페이지에 보면 폼텍이라고 써요. 폼텍. 제가 메모를 해드릴게요. 라벨지 임쇄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네, 폼텍이라는 회사에 있어요. 폼텍. 네, 폼텍 사이트로 이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폼텍이라고 여기 폼텍, 한국 폼텍이라고 있죠? 이렇게 클릭하면 이 폼텍 회사로 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일단 다운로드 하세요. 폼텍 프로그램 중에는 폼텍 디자인 이지가 있고 폼텍 디자인 프로가 있습니다. 이건 공짜예요. 이건 공짜입니다. 얘를 다운로드 받아서 얘를 설치하시면 돼요. 자, 한국 폼텍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다운로드라는 항목으로 가서 아까 뭐라고 했죠? 여기 다운로드 중에 폼텍 디자인 프로라고 있죠? 예. 폼텍 디자인 프로 아까 9까지 있었는데 저는 뭐 6, 7 이런 걸 써봤었거든요. 요거를 설치하세요.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라벨지가 필요하죠. 라벨지. 제품에 보면 라벨지가 있단 말이에요. 주소용 라벨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슨 뭐 그 물류 관리용 라벨인지 아니면 CD 겉에다 이렇게 붙이는 라벨인지 그런 라벨들이 있거든요. 그 라벨지에 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서점에 가면 그 문구점에 가면
폼텍 라벨지 파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거기에 1, 2, 3, 4라는 모델이 있어. 1, 2, 3, 4 코드가 있어. 그럼 그 코드를 맞추시면 돼요. 자, 제가 설치해 볼게요. 여러분 설치하면 또 시간 걸리니까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런 것도 있잖아요. 요런 거. 소금 해갖고 인쇄해가지고 이렇게 양념병에다 붙이는 라벨지도 이제는 나오더라고요. 네. 자, 보여드릴게요. 주소용 라벨, 분류 표기용 라벨, 바코드용 라벨, 방수 라벨, 여기 보면 뭐 CD 라벨, CD에다 붙이는 거 이런 라벨이 있단 말이에요. 명함 용지. 그럼 A4 용지만한 라벨지에다가 내용을 쓰면 이렇게 명함이 10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소용 라벨 어떤 거냐 이거죠. 나는 21장짜리 21개짜리를 만들 거야. 7줄에 3칸. 아니야, 나는 24개 할 거야. 아니야, 나는 18개 할 거야. 그러면 3218이라는 주소용 라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 라벨지를 사오셔야지. 문구점에 가서. 그렇죠. 이 라벨지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종이에 넣고 인쇄하면 한 장씩 뜯어서 붙이면 되는 거니까. 하긴. 이렇게 뜨죠? 뜨잖아. 여기다 이렇게 뜨잖아.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죠?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잖아. 글자를 쓰든지 해야지. 이렇게 여기다가 홍길동씨 하고 여기다가 뭐 주소를 쓰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다 또 이제 글자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요 글자를 쓰고 이렇게 여기다 일지매시 이렇게. 그럼 거기 밑에 또 뭐 주소를 쓰거나 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다 있어요. 뭐 바코드 입력하는 거 뭐 이런 거 종류별로 하면 여기 바코드가 같이 찍혀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를 이 용지에다 놓고 이 용지를 사오셨을 거 아닙니까? 프린터 용지 그 카세트에다 넣어놓고 인쇄하면 돼요. 인쇄를 딱 하면 하나 둘 셋 찍힐 거 아닙니까? 그럼 찍힌 거 딱 뜯어서 딱 붙이면 되는 거지. 얘는 따로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선생님이 그걸 일일이 입력 안 하고 엑셀에 주소 있는 걸 불러. 그렇게 하려면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 내일 한 번 더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그 많은 주소를 다시 입력합니까? 엑셀로 받아놓은 거 있는데 그럼 그거를 매크로를 짜든지 뭐 해가지고 다 전동이 되게끔 연동이 되게끔 작업을 다 해야 돼요. 그게 어렵죠. 아니면 그 주소를 복사해서 아까 거기다 붙이게 하면 글자가 붙거든요. 그렇게 다 해야지 뭐. 한글 익시턴칩에도 있어요. 라벨지 입력하는 게 있는데 이게 불편해요.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 폼택으로 하는 게. 그리고 보낼 주소가 5,000군데야. 그럼 업체에다 몇 개 해야 돼? 그것만 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한 개당 얼마씩 돈 내면 되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알아서 쫙 해서 만들어 주거든. 아, 그래야 편하지. 언제 이거를 고생스럽게 합니까? 자, 벌써 5일차 강의가 끝났어요. 55분입니다. 예. 그 어저께 하이퍼링크 배웠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하면 이렇게 주소책이 빨갛게 뜨잖아요. 예. 근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책까지 화살표가 나왔잖아요. 예. 그거 그러니까 하이퍼링크 숨기는 거, 주소 숨기는 거. 하이퍼링크를 숨기는 게 아니고요. 네. 보여드릴게요. 파워포인트 창에 들어가서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로 가자. 네이버 가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이 글자에다가 블럭을 잡고 입력에 가서 삽입에 가서 하이퍼링크를 걸고 요 주소에다가 www.naver.com 하면 네이버 주소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색깔이 변하니까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도형에 가면 이런 화살표 도형 같은 거 있잖아요. 얘를 하나 그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 도형에다가 하이퍼링크를 거는 거예요. 뭐라고? 더블 다음 점 넷 이렇게. 그럼 이제 도형에다 걸었으니까 색깔은 안 변하거든요. 그럼 이제 얘는 클릭을 하면 네이버로 어차피 가겠죠. 네이버로 가는데 네이버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색깔이 있으니까 보기 싫고 얘는 도형에다 집어넣었으니까 변함없이 깔끔하게 보일 수는 있고요. 요령이죠, 뭐 그런 것도. 하여튼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